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설날 특별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미리 올려드렸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예, 설날에 대응 잘 하시라고 이번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설날 때마다 해당에 있는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그때의 추세가 과연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설날 기준은 2월 1일자에 있는데요. 이번에 거의 다 휴가를 2번 내면 거의 다 한 어떻게 보면 9일간 쉴 수 있는 아주 큰 연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족들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서도 코로나 부분에 그런 인원수 제약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곧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 설날 기준은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자, 이게 17년도 거고요. 27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이 이때죠. 예, 27일 일봉 차트입니다. 보게 되면 28, 29, 30인데 가장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설날의 당일에는 별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더라. 그 이후에 설날이 끝나부터 방향성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전날에도 어떻게 보면 거의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17년도 부분에 있었을 때 분위기 상으로는 ICO가 붐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코인 시장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갔다라는 측면과, 그러면 너의 주장은 왜 17년도 기준으로 왜 끊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데?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제 주관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때 2016년도 이전 거는 어, 거래량의 유동성 공급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잘 나왔던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때는 2월 15일 기준에서 17일에 끝났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2월 15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17일부터 는 좀 올라가는 패턴이었지만 평균치 2018년도 평균 부분을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거래량은 약간은 유지가 됐긴 했지만 상대적 대비 그냥 보통 거래량 대비만큼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2017년도 고점 대비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로 인해서 약간의 사람들의 심리와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유동성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된 거 아니겠냐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지만, 이때 당시 기준 설날 당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거래량이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측면이 좀 될 것 같고요.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끝나고 나서는 약간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위 또는 아래 형태로 가주는 방향성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전에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 주긴 했지만 물론 작년 대비와는 좀 사뭇 다르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주요 이슈 내용으로는 이제 박상계 난이라고 해가지고 코인 시장을 또는 거래소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인해서 약간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줬지만 당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설날 시즌으로만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거래량은 좀 아쉬웠고, 여전히 설날 끝나고 나서 방향성이 위 또는 아래로 갈렸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9년도 때를 좀 봐야 되겠죠. 2019년도 때는 2월 4일부터 5일 6일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사뭇 다르게 가장 최저점을 찍었고요. 여전히 설날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매우 좀 아쉬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그 위로부터는 방향성이 또 명확하게 위 또는 아래 중간으로 가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부분이 여기와는 또 다르죠. 그리고 이때 이슈가 무엇이 있었냐면 비트코인 캐시 부분에 따른 해시레이트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11월 달부터 많이 흔들리게 하면서 해시 싸움이 번지면서 모든 비트코인에 따른 영향을 같이 받다 보니까 엄청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시즌이 넘어가고 또 시즌이 넘어가면서 야 이제 더 이상 존버 못할 것 같아, 들어와서 못할 것 같아 뭐 하면서 이제 거의 다 대부분 개미들이 다 거의 다 털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느꼈던 거는 당연히 설날 이후에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왔고 설날 또 당일 기준에는 거래량이 매우 좀 아쉬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20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때는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2020년도 설날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1월 24일 2020년도 기준이죠. 1월 24일이에요. 이때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해서 25, 26일인데요. 여전히 이날 기준으로 뽑았을 때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좀 아쉽습니다. 그 뒤에 설날이 끝난 이후부터 또 방향성이 위 또는 아래 명확하게 나와주었던 부분이 또 나와주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대목은 여전히 설날 때는 방향성이 별로 안 나오다 설날 끝나고 나서 방향성을 되찾아주는 모습이 기똥차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은 또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기준으로는 2020년도 하고 나서 방향성이 조금 좋아졌던 배경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의 또 반감기 시즌이 또 가까워졌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방향을 잡기도 했겠지만 반면에 이제 모든 자산이 다 녹아버리고 달러만 유일하게 강세가 나왔던 2020년도 이날 절대 잊지 않을 수 없겠죠. 당연히 이때 팬데믹 선언으로 인한 형태로 코로나 때문에 코인도 박살이 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때 해당의 비트맥스나 바이낸스 툴 중에 하나가 서버가 터져주지 않았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파동이었다라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거래량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 대비보다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다 빼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설날 끝나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위 또는 아래 명확하게 나와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겠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이제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때부터는 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2월 12일 기준으로 일단 설날이 되어져 있어서 2월 12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때 기준으로 또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전후로 또 설날 시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보다 눈치 보기 장이었고 그 뒤부터 방향성이 또 나와주었던 측면이 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때 이슈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디파이가 있었고 NFT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파이의 힘이 상반기 때부터 여전히 그 작년 연말 시즌 때부터 그 힘으로 좀 버텨왔었고 그 뒤에 NFT가 이제부터 좀 힘을 받으면서 이 시장을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 주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2월달 2022년도 2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설날을 곧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이 이날입니다. 이날 시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설날 때
공통점을 일단 찝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공통점은 설날 시즌에 일단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거래량이 매우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설날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위 또는 아래에 따른 명확한 형태로 차트의 방향성이 그려진다라는 게 일단 있고요. 그 이유는 또 설날 시즌은 아시아 부분에 따른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만큼 설날의 이후의 방향성이 좀 좋게 나와주게 되면 생각보다 그게 좀 나쁘진 않았다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또 요 자료도 매우 또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통상 설날 시즌이 1월과 2월 달이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데 과거 대비 1월 달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못했던 반면에 2월 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좀 기술적 반등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좀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더라. 근데 반면에 또 3월 달에는 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익권을 내기 위함에 2월 달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3월 달부터는 또 여전히 좀 많이 본격적으로 또 새 시즌이고 그 어떤 나라이든 간에 이제 정책을 명확하게 밝히는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어떠한 방향과 계획안을 다 나오는 발표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도 있고요. 또 3월달에 트래블 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물 ETF 또 그 기간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즌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결집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럴 것 같고요. 2022년 때는 그 누구보다 가장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장 큰 맥락,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일 때 분석은 저는 가장 큰 틀의 포인트를 하나 집어가지고 보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 코인 시장 자체도 돈이기 때문에 자산의 흐름의 부분에 따른 포인트로는 여전히 금리 인상 부분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더라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으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날 시즌에도 잘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기다림에 대한 투자도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급한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